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.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 한 명을 좀 떠올려 볼까요? 가까운 친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. 뭐 친구도 상관없고 가깝게 지내는 친척, 떠오르는 친척 한 명을 떠올려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좋은 동네, 비싼 동네, 좀 잘 사는 동네 있죠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떠오르는 데가 있네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생각했던 그 친구나 친척이 두 번째 생각했던 그 동네나 지역에 집을 샀어. 뭐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뭐 한 120평? 뭐 아담한 데를 샀어. 그 얘기를 들었어.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러 들을 수도 있어요. 자, 그 친한 친구나 친척이 그 동네에 집을 샀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드세요? 고민하고 막 좋게 생각해야지 이런 거 말고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. 자, 1번. 축하한다. 걔가? 대단하다. 어머. 야,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야, 결실을 맺는구나. 어머. 와. 자, 2번. 어떻게? 산 거야? 뭐 월세, 전세 아니고? 샀다고? 확실해? 진짜면 겁나 짜증나네. 자, 3번은 겉으로는 1번인 것 같이 축하해 해놓고 속으로는 짜증나. 저는 어떤 감정인지 생각해 봤어요. 3번이더라고요. 온전히 막 축하하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. 뭐 좋은 동네에 집을 샀다, 뭐 최고급 승용차를 샀다, 아니면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좀 험담도 하고 좋게 얘기하지만은 않는 그런 습관들을 조금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금씩은 괜찮은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그런 좋은 현상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본인 인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최근에 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. 자,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혹은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기준과 그 범위가 그 사람의 인생의 한계이자 그릇이라는 거예요. 사람은 인정과 수용의 한계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인정과 수용의 한계 범위는 자기 성장의 한계 범위하고도 비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아까 집을 샀던 친구가 그 동네에 집을 사면 시기 질투가 나는데 조금은 변두리 지방이나 지역에 집을 샀다 그래요. 그러면은 질투가 좀 덜 나겠죠? 아니면 안 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친구가 투자해서 2천만 원,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래요. 대단하다 할 수도 있어요. 사람마다 뭐 금액이 다르겠지만 근데 어떤 친구가 10억을 벌었어. 그러면 그때는 온전한 축하한다가 안 되는 거예요. 자, 나는 어느 지점까지 인정하고 수용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지, 어느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솔직히 좀 질투나고 인정이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지, 그 지점이 그 사람의 인정과 수용의 한계 범위이자 자기 성장 한계의 범위라는 거예요. 사람은요, 운동을 하더라도요, 이렇게 내가 들 수 있는 범위, 내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, 그 정도까지 들 수 있어, 한 3시간 할 수 있어, 2시간 할 수 있어, 내가 생각하는 노력의 범위와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스스로가 난 30분 이상은 못해, 나는 그 무게 이상은 못 들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딱 지어놔 버리잖아요. 그러면 더 들 수 있는 확률이 있거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이미 먼저 그 지점을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잘 돼야 그만큼만 운동하거나 좀만 컨디션 안 좋고 좀 운동 잘 안 되는 날은 내가 정해놓고 할 수 있다는 만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자기 성장 한계의 범위라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자기의 성장의 범위를 좁게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남을 험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좋은 걸 좀 나쁘게 보고 그런 뭐 집을 사거나 뭘 샀을 때나 뭐 남들이 뭐 차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승진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있어서 좀 좋은 성과가 있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 험담하고 질투와 약간 부정적인 마음을 섞은 되게 어두운 말들,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참,
집 샀대? 아유, 그 뭐 다 대출 아니야? 야, 요새 금리가 얼만데 그거 뭐 어떻게 갚으려고? 아이고, 사서 고생했다, 야. 그리고 누가 좀 큰 돈 벌었다 그러잖아. 그러면 야,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행복 만족도 못 들었어? 대부분 불행하대. 그게 오히려 인생의 악재야, 불행이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모든 걸 다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거나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놀랍게도 험담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. 뇌는 남이건 나건, 그러니까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그 핵심 키워드만을 기억하고 그걸 무의식 속에 쌓아둔다는 거예요. 자기 잠재의식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중간에 서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남한테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벽돌 하나씩을 내 주변에 쌓는 행위다라는 얘기를 해요. 자,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? 자,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알아차려야 됩니다. 아, 내 인생의 한계의 범위, 인정과 수용의 범위, 성장의 범위를 내가 좁게 만들어 놨구나. 그러면 안 되는데.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요. 저는 뭐 귀신도 무섭고 뭐 놀이기구도 무섭지만 사람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 성장의 범위를 좁혀놓고 그릇을 스스로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의식의 습관들, 생활 습관들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. 더 할 수 있는 게 있고,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있고, 더 만날 수 있는 게 있고, 더 가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. 나는 그것까지밖에 못 해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.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. 그 다음에 남을 비난하고 남한테 험담하는 것이 그 순간순간에 약간의 그 콜라 같은 맛이 있어요. 시원한 맛이 있다고요. 걔가 그랬대? 그놈이 그랬대? 그년이 그랬대? 약간 이렇게 욕도 섞어가면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한테 주는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다고요. 그러니까 막 남을 험담하는 것도 이제 습관이자 나름대로의 재미를 준다고요. 근데 그것이 내 인생에 나를 가두는 부정적 벽돌을 쌓고 있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쌓아 올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. 했던 말들도 이렇게 더 굳기 전에 밀어내야 돼요. 팍팍! 그 부시는 거는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밀어내는 거예요. 끝으로는 말하기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. 자,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뭔 운으로 저렇게 돈을 벌었대? 저래 가지고 오래 가겠어? 야, 갑자기 뭐 돈 좀 벌었으면 어차피 오래 가기 힘들어. 이런 얘기보단 쟤는 어떤 노력을 했길래 저 정도 성과를 낸 거지? 어떤 책을 봤거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꿨길래 와, 저런 좋은 결과가 난 거지? 저도 사실 질투와 시기, 부정적인 해석이 극에 달했던 때가 1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그나마 다 같이 힘드니까 괜찮은데 코로나 풀리고 나서 갑자기 활동을 많이 하는 강사님들이나 이렇게 무대에 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그분들 보면서 막 저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셨길래 저렇게 코로나 끝나자마자 저렇게 활동하실 수 있지?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.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니까 강연장이나 이런 데를 좀 신청해서 찾아갔어요. 좀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싶고 현장의 기운을 좀 다시 이렇게 충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객석에 딱 앉아 있었어요. 딱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. 어떤 부분에서 강의 듣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면 같이 이렇게 재밌으면 웃으면 돼요. 물론 재미없어서 안 웃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 90%가 웃고 있는데 나 혼자서 안 웃는 거는 나를 조금은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. 그건 독특한 나만의 코드일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제 마음을 보니까 약간 이러고 있더라고요. 막 사람들 막 웃고 막 재밌게 하하 박수도 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저게 웃겨? 저 얘기가 웃겨? 진짜 완전 아재 개그인데 웃겨? 그리고 사람들이 막 메모하고 있잖아요. 막 쓰고 있어요. 그러면 아니 이걸 뭐 메모할 만한 거야 이게?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막 말해주고 싶고 막 적지 마세요.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. 그리고 제 유튜브 가면 더 좋은 내용이 있는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?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마음속으로 막 질투에 시기심에 부정적인 해석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더라는 거죠.
그 강사님과 그 강의 현장의 좋은 것을 함께 느끼고, 와, 저분은 또 저런 내용을 저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또 강연 구성을 저렇게 하셨네. 야, 나도 저건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하면 그건 내 거예요. 근데 저게 웃겨? 하면은 다 튕겨내는 거예요. 다 받아치는 거고, 다 부정하니까 내게 될 확률이 제로인 거예요. 내 스스로가 내 의식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. 아, 저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, 판단했을 때 나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. 이거면 좀 건강한 평가가 될 수 있겠죠?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다 받아쳐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나 성과 안 내는 사람이나 못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약간 합리화하고 자기 만족감을 느끼고, 그러면 그건 역시도 내 스스로 내 한계를 엄청 축소시켜 놓는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함께 돌아봐야 될 게,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좀 응원하거나 축하해주지 못할까? 왜 나는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험담하고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습관이 있을까? 스스로의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내 자신이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스스로 마땅하지 못했을 때, 늘 얘기했던 그 자존감이 약해졌을 때 더욱 남을 안 좋게 보고 좋은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시기 질투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함께 해줘야 될 건, 여기서 함께 해줘야 되는 건, 야, 네가 못한 것도 있고 해내지 못한 것도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이야.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평가를 떠나서 네 스스로 노력하고 이룬 것도 있지 않니? 강사분 중에 김미경 원장님의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, 살아낸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. 여기까지 살아낸다고 참 수고했다. 그러면서 살아낸 자격증을 주시더라고요. 처음에는 아니 뭐 저런 자격증을 주셔 이랬는데,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스스로한테도 그런 걸 좀 줘야 되겠더라고요. SNS나 뭐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뭐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사는지 뭐 홍수처럼 막 넘쳐나는 그런 정보의 시대잖아요. 어떤 성과를 내고 사는지, 어디 좋은데 여행 갔는지, 무슨 차를 샀는지, 무슨 물건을 샀는지,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, SNS 때문에 더 그런 자존감이 낮아진다고요. 계속 비교 평가하니까. 근데 SNS는 그 사람 인생의 혹은 최근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.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더 안 좋게 올릴까요, 과연? 더 좋게 올린 거예요. 근데 내 스스로는 내 비하인드 스토리, 감추고 싶은 거, 자신 없는 거, 마음대로 안 되는 거, 그러니까 내 자신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SNS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스토리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. 극과 극이잖아요. 얼마나 갭이 크게 느껴지겠어요. 약간 가공되고 조금은 더 거품이 들어간 상태의 그 빛나는 SNS 게시물들과 친한 사람한테도 말하기 싫은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하고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는 강해지고,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으니까 생존 방식 중에 하나로 자꾸 험담을 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뭔가 균형이 맞춰지는 것 같고, 그래야지 뭔가 입이라도 시원하니까.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가두는 것이고, 내 스스로가 내 성장의 그 한계를 자꾸 눌러내리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저 사람은 성장할 수 있었을까? 겉으로는 마치 백조가 화려해 보이지만 밑에는 엄청난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발길질이 참 궁금하다. 나도 저런 걸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저 사람이 봤던 책, 저 사람이 했던 노력을 나도 한번 답습해 보고 싶다 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. 자, 질투와 시기를 오히려 내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방식이 이거예요. 자꾸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안 좋게 저주를 내리는 듯한, 자꾸 재미로 험담하는 듯한 그 정말 내 인생에 단 한 치의 득도 되지 않는 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좋은 걸 보라는 거예요.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?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? 그러면 그게 자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.
자, 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좀 안 좋게 말하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. 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막 그런 게 들 때가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같은 현상, 같은 좋은 걸 보면서 굳이 안 좋은 걸 내 걸로 만드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가능하면 좋은 것을 해석하고 좋은 것을 찾아내서 건강하고 같은 인생, 이미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좀 더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